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 때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조정을 살짝 받고 오늘 말씀드렸죠. 미국장이 굳이 그렇게 우리 장에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조정 정도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미국장 음봉은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가 더 길죠.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1% 정도 다우지수가 밀려 하락했다가 21선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 안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29,000포인트 부근에 있는 21선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정도면은 밀린 것도 아니죠, 사실. 최근에 그 우한폐렴 코로나 이슈로 하락했던 부분 회복하고 그다음에 고점을 돌파했죠, 미국은. 그리고 나서 위탈해서 밀린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61선까지 밀려도 이중바닥성 움직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요 정도 0.56% 하락 정도면은 굉장히 강하다. 나스닥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제도 나스닥은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강보합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전망을 나스닥도 이번엔 한번 밀리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보다는 나스닥은 그냥 강하다라는 것만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추후에 나스닥의 조정이 제대로 한번 들어올 때 올라온 만큼 상승한 만큼 비례해서 하락이 한번 깊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나오고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나스닥에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거고요.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한번 잘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이슈 간단히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이랑 무역을 제한하는 거는 그게 좋은 의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질병 이슈로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기업의 GE의 항공기, 보잉의 항공기 이쪽 관련된 판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음, 이거는 미국산 제품을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미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을 과도하게 미국으로 들여와서 위험을 높이거나 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장사를 하고 미국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요 정도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 엔진 구입을 희망한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 제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제3국에서 여타국에서 이제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트럼프의 의견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슈도 다 질병 관련 이슈로 해서 나오는 것과 스페인 쪽에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부분하고 환경 이슈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온난화 대책 정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크게 안 밀렸잖아요. 장중에 잠깐 밀리는 것 같았지만 21선 유지는 해줬고,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는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2200포인트 살짝 이탈하면서 오전에는 물음표 의심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했지만 이 의심은 저점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21선 지켜주는 모습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2175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에 좀 안도감을 주는 정도의 이런 쿠션 작용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이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가격을 좀 높게 매수하신 것도 있고, 너무 제가 제목에도 써드렸죠. 너무 나무만 보셔서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좀 넓게 시야를 좀 넓게 갖고 숲을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질병 관련 이슈로 밀렸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설레임을 느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임을 느껴야 되고, 이번에도 조정이 나온다, 하락 조정이 나온다, 크게 안 밀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뭐 이슈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요번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는 오늘 뭐 강보합권으로 잘 유지됐다. 여러분들의 우려만큼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는 하락이 나오면서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21선 터치했는데 21선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아줬죠.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수급 동향을 보고, 당일 수급이 아니고 연속적인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좀 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급 동향을 읽어드리는 건데, 자,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뭐 2,200원 매도했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환율 동향도 있고 하니까 뭐 소폭 매도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 뭐 부담을 뭐 강력하게 줄 정도 수급은 아닙니다. 뭐 3천억 이상에서 4천억 이상, 그 정도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유지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2천억 정도면은 그래, 환율 영향으로 약간의 조절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제 그 선물 동향하고 옵션 동향, 이 파생 동향 쪽에서 하락 포지션이 좀 구축되는 것인데, 이거 3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3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수급이. 근데 다행히 선물은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뭐 일부는 남긴 했지만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어제 구축한 하락 포지션 청산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려감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고 있고, 뭐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대신 하락 포지션 조금 일부 추가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금액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라서 물론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급락을 생각할 정도의 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고 아직 하단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지금 685 부근에서 유지해 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더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650대 정도는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요 60일선 흔들기 가면서 이상할 게 없는데, 이만큼이나 지금 아래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거기다 21선도 아직 쿠션으로 남겨져 있고 61선도 남겨져 있고, 시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공포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수급 동향 읽어드리는 거를 하루치만 듣지 마시고 좀 길게 읽어드리잖아요. 보통은 다음 옵션 만기일 정도, 그리고 옵션 만기일 다가오면 그 다음 만기일 정도까지 또 많이 말씀을 드리죠. 대체적으로 최소 한 2주에서 한 달 이상 정도의 방향을 읽어드리니까 그거를 천천히 보시면서 바뀌는 게 있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이슈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이게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인 것인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슈들은 다 단기적인 이슈고,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는 아직 없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주도주들 다 살아있고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2천 원이 저항권이고,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30% 캡룰 같은 경우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받아도 21선 부근에서 6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삼성전자는 강한 거예요. 열려있는 건 5만 6천 원까지 열려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 만약에 지수가 좀 흔들려서 요만큼 내려온다라고 해도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5만 6천 원 부근, 뭐 5만 7천 원 이하 정도를 주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공포감을 가질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신 먼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그 다음이 됐든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수급 동향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하이닉스의 수급이 잘 들어와서 10만 원 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뭐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도 이거 10만 원 위쪽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더 한 차례 더 치고 나가주면은 뭐 11만 원대도 한번 두들겨주고 하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야 됩니다. 하이닉스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볼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조정받은 종목들도 많고 뭐 보면 주도주 계열 여전히 모멘텀 강력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 여전히 좋고 웬터주 콘텐츠 쪽 뭐 수소차 비메모리 뭐 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그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 섹터 안에서 대장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못 찾겠다 싶으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승은 해요. 상승은 하는데 주도주만큼 탄력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 이렇게 실어주는 건 또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할 때 붙여주고 상승할 때 붙여주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도 이제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18만 원 전후 구간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많아요. 카카오랑 같이 뭐 네이버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은 한다. 근데 각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랑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각도랑 자, 시총이 더 높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각도랑 다르죠. 각도가 다르잖아요. 네이버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것은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이닉스는 여기가 시작이 아니죠. 더 아래부터 시작이었죠.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파른 상승률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수익률로 보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MSG 관련주,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매매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로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여전히 뭐 양호해요.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금지예요. 이게 허용되는 거는 딱 요거 하나예요. 저항을 돌파하는데 거래량 실려서 뭐 이렇게 뭐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럴 때 빼고는 다 금지예요. 이거는 신고 돌파형 윌리엄 오웬일의 이제 매매 방법으로서 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이 기법 중 하나인데 이런 상황 빼고는 다 금지예요. 상승할 때 매매하는 거는. 그래서 뭐 지금은 매매 타이밍이 아니고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돌파했다 조정받을 때 이럴 때 매매하는 거지 위쪽에 있을 때 달려드는 거 아닙니다. 뇌동 매매는 제가 자제하셔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매매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처음 켰을 때 보였었는데 뭐 네페스 같은 종목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직 못 올라갔는데 SFA랑 네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죠. SFA 반도체, 네페스 뭐 대장으로 작년에도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페스가 이번에 출발이 좀 늦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0원 구간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만 넘어가면은 네페스 강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넘어가고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네페스 바뀐 게 없어요. 오늘 거래량도 잘 실어주고 못 올라갈 이유가 없죠. 뭐 그래서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그룹 쪽 바이오시밀러 쪽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이쪽 계열하고 말씀드리면서 과거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이오 종목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있고 이런 시밀러 같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개발 기업은 리스크가 크니까 아무리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도 2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혹은 실적이 잠깐 주춤했다가 좋아지는 종목들은 한 3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1월 16일부터 3, 4합병 이슈 나온 다음부터는 셀트리온의 수급 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보다 헬스케어가 좋다. 각도가 좋죠. 아까 말씀드린 상승각도 좋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65,000원 부근 쪽으로 조정받을 때 매매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세계 CMO 1위 쪽을 목표로 하고 50만 원 내려올 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리셔도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54만 원에서 50만 원 뭐 금방 내려왔죠. 그렇게 안 내려올 것 같았는데 조정 받을 타이밍에는 이렇게 조정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밀려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내려올지는 47만 원대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50만 원 초반부터는 뭐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 그렇게 뭐 매매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저희는 30만 원대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에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는 첫 양봉이 나올 때 이럴 때부터 보는 겁니다. 30만 원 초반에 말씀드렸고 이미 50만 원이에요. 이 대형주가. 그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상승 나오다가 한번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으면은 본전까지 오는 거 일도 아니고 잘못하면 뭐 약간의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언제 조정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간의 수익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항상 저희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손실 보지 않으면은 수익 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시는데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실적이 주춤했는데 항상 같이 말씀드리던 종목 있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청당제약 같은 이런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최근에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뭐 담아두고 좀 기다리면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청장제약이 이제 2018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 좋지 못하고 작년에도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썩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좋아지는 것을 미리미리 계속 말씀드렸고 삼청장제약은 약간 중립 이상 정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멋지게 올라왔는데 뭐 갈 종목은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섹터에서 대장주들 계열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보시고 마지막으로 HIB 같은 경우도 요것도 한동안 뭐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의 HIB나 이런 종목들 뭐 타이밍 나오면은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밍이 나오면은 영상을 하나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만 원 회복했는데 기존에 이건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뭐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질병 관련 이슈로 한번 급락했을 때 옵티보 이슈가 나오면서 잘 지켜줬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다.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지켜주려는 의지가 우리는 강력하다라는 세력의 강력한 이런 의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급등을 못하더라도 또 급락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일단 3월까지는 봐야 되고 하반기까지 가야지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일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